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연말을 맞아서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장난감 돈인 가짜 5만 원권으로 시골 장터 할머니들을 속이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집집마다 초인종들을 누르면서 빈 집만 골라 털고 도망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수천만 원을 몰래 놓고 갔습니다. 우리 이웃돕기에 써달라면서 24년째 같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12월 28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들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고무통을 굴리는 남자. 제목만 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사건의 발단은 주민센터로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네, 영등포구의 한 주민센터. 지난달 관리하는 독거노인이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이 휴대전화 위치값을 확인해 봤는데 작년 사별한 남편의 고향인 예천으로 떴다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70대 여성이 단순히 남편을 그리워해 예천으로 혼자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즉 단순 실종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실종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 일단 경찰은 초기에는요. 단순히 뭐 남편이 그리워서 거길 갔겠거니 단순 실종으로 봤는데 그래도 못 찾은 거예요. 이 70대 여성분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자 가족 탐문 중 실종자 주거지 부근에 의붓아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붓아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등 수상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붓아들을 상대로 진술조서 작성하기 위해 만나자고 전화통화하고 갑자기 의붓아들이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고시원 CCTV를 확인해 보니 의붓아들이 다급히 고시원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실종수사팀은 이때부터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애초에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겠거니 했는데 뭔가 정황이, 특히 의붓아들의 정황이 수상쩍었다는 건데, 근데 이담 아나운서, 수상쩍긴 하지만 어떻게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범인은 어디에든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잖아요. 어허. 실종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CCTV에서 역시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나?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이 남성, 바로 여성의 의붓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저녁이요. 또다시 여성의 주거지를 찾은 의붓 아들. 네. 이번에는 나올 때요. 이 빨간 고무통을 혼자 아주 힘겹게 굴리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뭔가 낑낑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무거워 보이죠. 그리고는 그 고무통을요. 미리 준비한 이 검은색 렌터카 트렁크에 실은 뒤에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뭐 김장용 빨간 고무통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그 고무통 자체가 뭐가 아무것도 안 들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낑낑대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있나요? 왜 이렇게 낑낑대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경찰도 수상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 일정 부분 발각이 됐는데 저 CCTV에 담겨있는 저 장면만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빨간 고무통을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면 저렇게 들 수가 없어요. 성인 남성 저렇게 낑낑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추궁을 한 건데 네. 이제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아하. 10월 19일 저녁 의붓 아들은요. 네. 의붓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힙니다. 방범용 CCTV에.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나와요. 네. 남자는. 근데 어머니는
나온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CCTV 에.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날 다시 이 의붓 아들이 의붓 어머니 집에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또 한 번 그렇죠. 잡힙니다. 아까 찍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빨간 통을 들고 나왔고 아하. 미리 준비한 검정색 뭐 보통 스타렉스라는 큰 차라고 그러잖아요. 네. 미니밴이 있는 차의 뒤에 트렁크에 싣는 장면까지가 찍힌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이 이걸 수상하게 본 것이고요. 저게 보통 승용차가 아니라 조금 큰 차에 밴 같은 차다. 차에다가 뒤에 승용차에 싣고 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그래서 경찰이 저 차를 수소문을 합니다. 아하. 그 수소문에서 트렁크 안에 루미놀 검사를 하고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피가 묻어 있는 흔적이 혈흔. 잘 안 혈흔이. 보이잖아요. 아. 혈흔이 묻어 있더라도 잘 안 보이고 조그맣게 묻어 있고 닦아내도 특수 약물을 붙이고 나서 빛을 비춰보면 색깔이 보여요. 그거 범죄 과학 영화 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렌트카 트렁크에 루미놀 검사를 진행해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던 혈흔 반응이 나와서 아하. 의붓 아들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정말로 이게 믿기지가 않은 그런 강력한 끔찍한 사건이에요. 의붓 아들이란 인간은 어떻게 저런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초연금과 피해자의 친노나 장애연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 후 경북 예천에 내려가 안매장하였다는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 후 안매장했다는 사실이 마음이 좀 아팠고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들이 뭘 들었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안매장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충격적입니다.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그 사체를 은닉하기까지 한 거예요. 세상에. 정말 폐륜이라는 단어는 이런 걸 보고 말하라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인데 한두 해 키워준 것도 아닙니다. 무려 20년 넘게 키워준 그야말로 어머니였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의붓 어머니를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실 짐승도 이렇게 길러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지는 않거든요. 짐승만도 못해요. 이거 짐승에 비유게 할 수도 없어요 진짜. 그런데 범행 동기도 더 충격적인 게요. 지금 의붓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을 훔치려다가 이걸 제지하는 의붓 어머니를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살해는 서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시신을 아까 보신 고무통에 싣고 예전 고향까지 아버지 고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대밭, 이 개천 모래밭에 안매장을 했다는 건데 지금 피해자가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네. 이 피해자가 올해 4월에 실직을 했는데 그렇다면 돈이 왜 이렇게 필요했냐? 그 내용을 들으면 더 기가 막히실 겁니다.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경륜 경정에 탕진했다는 거예요. 아하. 매달 300만 원씩 넘게 이런 경륜 경정에 썼다고 하고 인터넷 방송 후원으로 몇백만 원씩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 2,2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는 상태였고 휴대전화 요금조차도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의붓 어머니는 97년 재혼한 남편이 작년 4월에 사망을 했는데 네. 자신의 기초연금과 피해자 누나인 장애인연금 88만 원 이걸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꾸려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피해자가 정말 잔인한 게요. 어머니를 이렇게 살해하고 나서도 어머니 통장에서 연금 거의 200만 원 가까이를 인출해서 또 탕진을 세상에, 했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심지어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면은 다 재산을 이 피해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까지 치밀하게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네.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법정형이 지금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서도 중대범죄 결합살인이고 동기가 굉장히 불량하고 이 여러 가지 가중 요소들이 모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최소 25년형 이상이 선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인간은요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멀쩡한 사지가 멀쩡한데 노동을 해서라도 땀 흘려 돈 벌 생각 안 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폐륜 범죄를 저질렀어요. 최명기 원장님. 아마 이 피의자는 금품을 갖다 자기 의붓 어머니하고 친누나에 해당되는 금품을 갈취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돼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2,255만 원의 채무는 어떤 생각하면 크지만 아마 이 정도 채무가 된 건 그동안 끝없이 갈취해서 갚고 갈취해서 갚고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네. 네.
4월에 실직을 했다 그러지만 이 실직의 의미가 아마 10년이나 15년 일하다가 실직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기간 어쩌다가 일을 하고 아마 실직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일을 한 목적도 아마 지인의 풀을 넓혀서 돈을 갖다 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은 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어떤 경륜이나 그런 자극적인 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방법밖에 생각을 못 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실직이라는 게 정말 꾸준히 일했을까요? 정말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다 보니까 이런 폐륜 범죄까지 저질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따끔한 법의 처벌 받기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장난 요즘 해서도 안 됩니다만 초인종 예전에 막 누르고 그랬었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 소위 벨 누르고 도망간다, 튄다라고 네. 해서 벨튀라고 부르는 장난 아이들이 치기도 하는데 사실 네. 이것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런 장난 치시면 안 그래,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진짜네. 그렇지만 이 이웃집 아이가 그랬다고 하면 이 어르신들이 보면 귀엽게 가끔 봐주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절대로 용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요. 왜요? 어떤 사람들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허, 네. 네, 모자 쓴 두 남성이 어슬렁어슬렁 아파트 입구 현관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네. 손 보세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데 나가는 길에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종이 가방인데요. 그리고 이 두 남성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마자 무작정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이 재빨리 달아나 버리는 모습입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보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선물 두고 아이고 우리 저 기차 시간 늦었네 하고 뛰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 이담 아나운서. 딱 봐도 도둑이 제발 저려서 뛰어가는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허허. 발이 많이 저리면 저렇게 뛰기도 힘든데요. 어허, 네. 살고자 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성들 절도범들이었습니다. 오호. 아까 그 아파트에서요 빈집을 골라서 빈집을 턴 빈집 세상에. 털이범들이었습니다. 이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최근에 112 신고가 빗발쳤다고 해요. 집에서 귀중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머나. 돈도 없어지고 고가의 시계들도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가 빗발쳤는데 이게요 한 지역이 아니라 뭐 강남, 광진, 서초, 용산, 여의도 지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머나. 아마 한 곳에서 털면 금방 덜미가 잡힐까 봐 그랬는지 네. 여러 곳을 털었습니다. 어허. 일단 피해가 확인된 곳이 총 9곳인데요. 네. 피해 금액이 무려 4억 원 가량입니다. 어머 지금 보세요. 지역도 강남 갔다가 강북 갔다가 서울에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최명기 원장님 어떻게 무슨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빈집만 딱딱 골라내요? 이게 너무 단순하면서 명확한 방법을 썼는데요. 뭔데요? 초인종을 울렸는데 대답이 없으면은 그걸 이제 빈집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털었던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에는 굉장히 오래 산 주민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산 주민이 있다는 거는 거기에 폐물이라든가 현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부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냥 옛날 열쇠를 쓰시지 번호 열쇠 같은 거도 이중 잠금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런 경우에는 아마 본인들이 더 절도에 용이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40년 넘게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라는 거예요. 40년 이상 된 아파트니까 정말 노후된 아파트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입문, 그러니까 1층에는 엘리베이터를 비추는 CCTV가 있지만 각 층에는 그 층의 복도나 이 층 전체를 비추는 CCTV가 없다는 걸 노렸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안지영 기자님 저 두 인간들이 지금 서로 망도 받겠고 막 그랬을 거 막 진짜 업무 막 분담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문 뜯고 물건 훔치고 네. 도망가고 정말 바쁘죠. 근데 이들의 바쁜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훔친 것 중에는 현금 외에도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 등이 있었죠. 어머나. 게다가 달러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훔친 이 작물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돕는 또 30대 남성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 이 남성
훔친 금품을 금은방과 환전소 등에서 처분하는 데 가담을 했고요.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도주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도와주는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일당들 대포폰을 쓰고 숙소로 옮겨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이런 치밀함을 보였는데 하지만 경찰을 끝까지 따돌리지 못했습니다. 아하. 경찰이 무려 400여 대의 CCTV를 분석한 세상에. 결과 이들의 동선을 파악했고 도피를 도운 한 명을 먼저 강원도에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나머지 2명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경찰분들 대단하세요. 그런데요, 이 범인들을 잡았는데도 경찰분들이 여전히 바빴대요. 그런데 산으로 갔대요. 산으로 왜 갔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네, 맞는 것 같은데. 그 나무.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쪽 말고요. 왼쪽. 여기? 이쪽에. 이쪽에? 청소를 먹어야 돼. 그때 풀 많은데 제가 봤거든요. 조심해, 조심. 반대로. 잠깐만. 잠깐만. 오우씨. 잠깐만. 야, 많다. 이거 봉지를 그대로 갖고 와. 야, 뭐 나무마다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붙여요. 아니, 너무 어두워가지고. 최진봉 교수님 지금 무슨 보물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아까 이제 귀금속을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 사람들이. 근데 훔친 귀금속을 미처 현금화하지 못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걸 바로 저 경기도 한 야산에 묻어놓은 겁니다. 어머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네. 숙소도 옮겨 다니고요. 네. 전화기도 대포폰만 써요. 그러니까 추적이 힘들잖아요. 근데 다행히 잡았는데 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야산에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갖다 파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네. 뭔지 아세요? 저기 지금 2명이 아까 뛰어갔잖아요. 네. 이 2사람이 어떻게 만났냐면 교도소 안에서 만났어요. 하하. 동종으로 이미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고 이 2사람이 과거에 같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알게 됐는데 거기서 좀 교화가 되고 제대로 돼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회로. 네. 그게 아니라 나쁜 짓을 공모하고 돌아와서 한 사람이 주도해서 한 명을 더 끌어들여가 3인조로 이 절도를 하게 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네.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은 특히 5년 전에 똑같이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절도 행각을 벌였고 또 다른 한 명 역시 3년 이내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서 정말 교도소가 교정과 교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세상에 진짜 교도소 가서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라 뭐 없을 것만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확인된 피해 금액만 최소 4억이다. 그러면 혹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잡혀서 다행이긴 합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그렇죠. 만약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경찰에서도 지금 신고 접수가 안 된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거라고 맞아요. 예상을 하고 이 추가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을 뭐 생활범죄수사팀에서 단순 절도 사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강력팀이 들어가서 굉장히 중재로 보고 수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초인종을 눌러보고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빈집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어허. 안에 있는 사람이 초인종 부른다고 해서 뭐 다 대답하지는 않았을 수도 맞아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갔다가 무슨 강력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그래요. 지금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원돼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설령 만약에 이 문을 뜯고 들어온 일당들과 마주쳤을 때 주민이 또는 직접 문을 열어줘서 마주쳤을 때 살인이라든가 강도, 강간 이런 중범죄로 나아갈 것을 우려한 경찰이 처음부터 강력 대응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경찰분들 정말 멋지세요. 이런 경찰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이 나쁜 인간들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다 잡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국민, 우리 시민분들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발 뻗고 주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대한민국 경찰분들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테러 이게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서울 테러 영상이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 이거 봤을 때요. 또 무슨 인터넷에서 누가 가짜 뉴스 만들어서 유포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게재한 영상인데요. 뭐라고요?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무슨 영상인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어둠에 묻힌 밤을 문자 봤어요? 저는 문자 뭐 하셨어요? 지금 뭔가 긴박한 상황 같은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땅 같아요. 배경은 지금 안지중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만들어서 SNS에 올린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한국도 하마스의 공격을 당했고 그래서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납치하는 것을 상상해 봐라. 이것을 상정해서 만든 영상이라는 겁니다. 어머나. 그 내용을 보면은 크리스마스에 아이가 하계회랍니다. 이때 공습 경보가 울리고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도망을 치는데 결국 무장교환에게 납치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 영상의 끝에는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는 실제 영상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현재 보이는 바로 저 자막이 뜨면서 저렇게 영상이 올라갔는데 이 영상을 본 한국의 누리꾼들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웃기고 있네요 진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하기 싫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 마음대로 이런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담 아나운서 대체 왜 이걸 대한민국 서울을 배경으로 이따위 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인의 심정을 한국 국민들에게 더 잘 전달하려는 의도로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예요 지금? 네. 이스라엘 대사가요, 한 미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동아시아 한국 분들에게 가자 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만들었다고 했는데 요즘 세상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조금 배려가 부족하고 좀 이기적인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진짜 도저히 무슨 이런 말을 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최명견 님, 아니 그러면 왜 미국한테는 겁나지 못해서 왜 미국을 배경으로 만들지 왜 대한민국 서울을 배경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고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주 이스라엘 대사관은. 글쎄 말이에요.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느낀 공포를 당신들도 우리 입장이 돼서 느끼게 되면은 이거는 저기 가학이잖아. 가학. 글쎄 폭행이 말이에요. 폭행. 네,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문제는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거를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거를 보여준 사람한테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도 느껴봐.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작용이 나버린 거죠. 아니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 지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 진짜 황당 넘어서 충격과 공포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건 오케이. 뭐 본인들이 전쟁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느낌을 느껴보라고 이런 영상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아니 본인들이 전쟁하고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충격을 줘요? 아픔을 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네. 아니, 본인들이 그러면 전쟁의 정당성을 얘기하면 자기들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이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가정하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누리꾼들도 물론 일부 사람들은 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올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끔찍함을 이미 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불쾌하다 이런 네. 얘기들도 많고요.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섰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영상이다.
전쟁의 비극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단히 불쾌한 부분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에 있는 타국의 대사관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을 초치해서라도 이건 항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주입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전 세계가 지지한 줄 압니까?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요. 거기서 지금 무고한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뭐 하마스를 제거하려고 지하 땅굴 대규모 바닷물을 붓네 어쩌네, 이런 것도 전 세계에 지금 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마당에 전쟁에 참혹한 걸 누구보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너희도 느껴봐? 허절면서 이건 뭡니까 이게 진짜?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분단의 아픔이라든가 전쟁의 참혹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실 아직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아픔과 불안감을 자극해서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그 의도 자체가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아픔을 정말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관계라든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 역사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마스의 폭력적인 만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부 당국자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살상과 납치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걸 타국 안보 상황에 빗대어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입장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캠페인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고, 한국인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해당 동영상을 하루 만에 삭제 조치했습니다. 점잖게 네 글자만 얘기할게요. 과유불급이에요.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지나치면요 모자란만 못한 거예요. 정말로 반성하고요. 지금이라도 평화 협정 테이블에 나서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잘 봐. 이게 언니들 싸움이다. 이거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 말 같은데 이게 여기서 왜 나올까요? 허준 변호사님. 그거 댄스 서바이벌 프로 중에서 센 언니들 댄스 대결에서 맞아요. 들어보신 그거죠? 네. 그런데요, 이 말이 우리 MBN 현역가왕 무대에도 딱 맞아 떨어질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더 초강력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도 현역가왕 출연하는 가수들은 좀 센 언니들입니다. 그런데 네. 무대에요, 스틱도 들고 쌍절곤도 들고 네? 그야말로 홍콩 무협영화를 방불케 어머나? 하는 그런 무대가 펼쳐졌다고 설마요? 하는데요. 정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트로트 무대의 새로운 장을 연 것 같은데, 뭐? 이번에 5명이 한 조가 돼서 팀 대결을 펼쳤어요. 네. 그러면은 누구랑 팀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모여서 팀이 됐을지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혹시 둘이 팀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 퍼포먼스 안 한 사람들이랑 좀 어설프게 섞이면 안 되니까 아, 확 하자고? 그냥 추천이에요. 말이야 해야지. 저 하지 마요. 저 퍼포먼스 아니에요. 둘이 팀에 마리아 씨 가겠습니다. 넌 드럼 치고 난 피아노 치고. 기타만 딱 있었으면 좋았는데. 기타를 조금 칠 줄 아는데. 아마추어 밴드로라도 뭔가 결성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활동을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다녔었어요. 마리아 언니랑 저는 기타를 처음 해보는 거니까. 난 지금 좀 당황스러웠어. 아 근데 그거는 너가 더 연습하면 되고 5일 남았잖아 5일. 춤추는 줄 알았으면 밴드 하자고 안 했다고. 둘이 나오니까 난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어쨌든 하기로 한 거니까 해야 되잖아. 아니 그냥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멘탈이 나갈 것 같아. 아 괜찮아 진짜 이거 밴드 우리가 해내잖아. 이거 진짜 아니 난리나. 그건 아는데 안무가 들어올 줄 몰라. 과정은 힘들 뿐이고 열심히 하면 되지. 너무 이게 맞나? 이거 우리 해도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불협이 심했어요.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이담 하나서 뭔가 싸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어. 이 팀 잘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밴드를 해보는 게 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네. 워낙 드럼을 잘 치잖아요. 네. 한역가왕에서 드럼 치면서 그렇죠. 노래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과를 나왔습니다. 전공이에요. 피아노 우리 조정민 씨가 또 뉴스파이터 나와서 직접 또 피아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두 분이 있는데 거기에 김사나 씨는 기타를 좀 칠 수 있다고 했고요. 근데 마리아 씨랑 김나희 씨는 악기를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리아 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였잖아요. 네, 눈물도 심지어, 흘렸어요. 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꼭 무대에서 잘하잖아요. 네, 007 밴드걸 이 이름을 걸고요. 화음이 되는 걸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현역가왕 007 밴드걸을 소개합니다. 드럼, 베이스, 피아노, 기타. Let's go! 장미꽃 한 송이 살며시 손으로 만져보면 너무나 따가워. 눈이 부신 장미는 그대 모습인가. 오늘도 그 향기로 머물다 떠나가는 그대 모습은 장미. 그대 모습은 장미.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둘이 쇼타임. 아니 이거는 이게 원래 악기 잘 다루시던 분은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도 안지용 기자님? 현역가왕 트로트 서바이벌인 줄 알고 봤더니 이렇게 밴드 무대까지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정말 네. 즐거워하실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두리 씨의 드럼, 베이스의 마리아, 네. 피아노의 조정민, 기타의 김사나가 뭉친 007 밴드걸이 탄생했고 보신 그대로입니다. 한치의 오차 없는 무대를 보여줬는데 사실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본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수봉 씨가 마스터로 앉아있는데 심수봉 씨가 원래는 밴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특히 드럼을 얘기하면서 완벽했다. 딱 4글자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두리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냐. 두리가 너무 돋보였다 할 수 있는데 아직 무대는 더 남아 있습니다. 이 007 밴드걸이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줬는지 남은 영상 마저 보시죠. 언제나 찾아오는 부둥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지으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나 모두가 그렇게 다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야, 좋다.
시작이야. 그래 넌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청열의 가시나. 은빛 청열의 가시나. 대박 사건. 왜 오늘 제목이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이거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저건 정말 정열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 준비가 잘 진짜 됐어요. 대박 정말 사건. 남진 씨 아까 보셨죠 표정. 네. 너무 막 와, 즐거워하시고 그러니까요. 제일 즐거운 무대로 즐기셨어요. 네. 남진 씨의 노래 아까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사를 개사를 했잖아요. 아,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나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금빛 정열의 가시나. 아하, 가시나. 요거 그대로 다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자기들의 정열을 표현하는 노래 가사로 바꿔서 부른 것도 눈길을 끌었고 네. 심성욱 씨가 아까 안진영 기자가 이제 그 예전에 밴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드럼친 드럼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하셨어요.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고 네. 그렇게 전체 연예인 판정단이 220점이 만점이거든요. 어허. 이 팀이 받은 점수가 189점. 대박 사건. 중간 점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하, 네. 이 007 밴드걸 너무 강력한 무대를 펼치다 보니까 이 007 밴드걸 압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뒤에 나온 팀들이 허주현 변호사님. 에치! 어디서 매운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요. 센 언니 옆에 더 센 언니 있었습니다. 어허. 팀명부터가요. 핫칠리인데요. 어허. 어떤 센 매운 칠리 언니들이 뭉쳤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에너지를 가진 팀이었어요. 무대는 즐거운 곳이고 쇼쇼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미친 쇼를 정말 그냥 12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매일 연습했던 것 같아요. 툭하면 의심하고 톡하면 획돌아지는 뭐가 그리 왜 그리도 힘이 드는 거야. 저 하늘에 별을 내면 맹세했었잖니. 오로지 너 하나만 사랑하겠다고. 네가 봤냐고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봤냐고. 그건 너의 착각일 거야. 진짜 내 맘은 너를 향한 마음 목숨 걸고 지킨다. 이 여자를 믿어라. 아니 대박 사건. 아니 안진영님 지금 우리가 아뮤 이소룡 영화 보고 온 거예요. 트로트 무대 보고 온 거예요. 두 개를 다 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어허. 이 팀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죠. 핫칠리. 입에 불이 나는 칠리 소스 같이 매콤한 무대를 보여주겠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로 보신 것처럼 쌍절곤을 돌리면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하루에 12시간 이상 기본으로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게 칼군무를 준비했는데 중요한 거 군무 준비하다가 가창력, 노래 놓치면 말짱 꽝입니다. 근데 가창력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이 팀, 핫칠리, 그냥 보이는 것만 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굉장히 묵직한 울림이 주는 무대 역시 준비했는데요. 그 무대 역시 마저 보시겠습니다. 아, 네. 내게 남긴 건 차디찬 술잔과 눈물.
아니 이 팀 뭔가요? 열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아주 그냥 무대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쌍절곤 들고 할 때는 엄청나게 박력 있고 힘차게 노래를 그러니까요. 불렀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보면 묵직하면서도 감성을 울리는 그런 멜로디로 또 노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프로는 프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실제 신동엽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진행하면서 촉촉한 감성의 가슴을 후벼 파서 나중에 혼자 술 한잔 할 때 들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맞아요. 혼자 커피 한잔 할 때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아하.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정말 변화무쌍한 무대를 지금 핫칠리가 보여줬는데 오죽하면요. 이 판정단석, 연예인 판정단석에 앉아있던 대박 사건 심수봉 씨가 이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진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얘들아 달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불사를 시시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다시 가자! One, two, three, four! 뚜뚜루뚜루뚜뚜, 뚜뚜루뚜루뚜뚜, 뚜뚜루뚜루뚜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뭐라고요? 한 100년 살고 싶어. 진짜 눈호강, 귀호강을 같이 하는 무대였는데 진짜 눈에 띄는 장면이요. 최명기 원장님 그 소녀한 심수봉 씨를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지금. 네. 아마 그게 그 앞에서부터 쭉 무대가 주는 흥분이 일단 누적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단 지시어가 있었어요. 일어나 주세요. 지시어가 있고 나서 전부 다 일어나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남들이 다 일어나는데 혼자만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일어난 다음엔 다 같이 저런 분위기니까 같이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셨을 거예요. 맞아요. 연예인 판정단 220점 만점 중에 핫칠리는 190점 만점, 190점으로 일단 중간 점수 2위로 합니다. 하지만 남은 무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차분차분 여러분 즐기시기 바라는 뉴스파이터와 함께요. 바꿔볼게요. 5만 원권 지폐를 왜 찬찬히 들여다보라. 혹시 뭐 거기에 이벤트가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자칫하다가 사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라는 건데요. 어허. 특히 음식점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 꼭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에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 나타난 남성이요. 어르신 상인들을 상대로 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빨간 점퍼를 입은 남성, 네. 시장 안에 채소 가게를 찾아서 나물들을 고르는데요. 네. 3,000원어치를 샀습니다. 네. 푸짐하게 나물 담아주시죠. 네. 그런데 이 상인에게 5만 원짜리 지폐를 건네고 거스름돈을 받고요. 네. 유유히 가게를 떠납니다. 이 남성이 낸 5만 원권 지폐, 진짜 돈이 아니었습니다. 네?
진짜 돈이 아니란 얘기는 뒤집어 보면 안진용 기자님 가짜 돈이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가짜 돈입니다. 어머. 저 남성, 30대 남성인데 지난 3일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0원짜리 된장을 산 뒤 5만 원권을 냈는데 이게 바로 가짜 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70대 노점상은 이 5만 원까지 진짜 돈인 줄 알고 거스름돈 4만 8천 원을 건넸고 이 30대 남성 그 돈을 받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이 남성 시장 내 또 다른 상점에서 위조 지폐 5만 원권으로 이번엔 3,000원 원치 나무를 삽니다. 네. 그러면 4만 7천 원을 건네봤죠. 그런데 이 남성 얼마나 파렴치하냐면 10,000원을 덜 받았다고 박박 우겨서 즉 5만 7천 원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30대 남성 가짜 돈을 내고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한 뒤 거스름 돈으로 몇만 원씩 챙기는 수법으로 총 4명의 상인을 속이는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진짜 천하의 몹쓸 인간이네요. 진짜 허준 변호사님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노점상들이 계속 손님이 밀려들면 그 자리에서 돈을 막 이렇게 자세히 확인해 보지는 않고 믿고 이렇게 주머니에 맞아요. 넣잖아요. 그리고 거스름돈 거슬러 주고 다음 손님. 이 신뢰를 악용한 거예요. 그런데 장난감 지폐 사진 바로 저 사진 보시면요. 사실 조금만 보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잡한 만화 같은 그림체에 그리고 5만 원 글씨도 두껍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색깔도요. 지금 실제 5만 원권과는 달리 주황색에 더 가까운 색깔이라고 합니다. 저기 페이크머니, 가짜 돈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하잖아요. 이게 실제 범행에 사용된 그 가짜 돈이군요. 바로 그 세상에. 가짜 아유.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 자리에서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 한 70대 노점상은요. 돈을 세다가 이 지폐가 가짜라는 걸 바로 알아봤대요. 5만 원짜리를 접어서 주기를 이렇게 딱 펴서 봤는데 가짜인 것 같아서 가짜 돈이네 그랬더니 그대로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최명규 원장님 이 전통시장 특히 어르신들이 노점상 하시는 어르신상들로 특정 이 범행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도주하기가 용이합니다. 아하. 왜냐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그거를 뛰어가서 잡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 노점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딱 한다는 게 아이고, 어려워요. 세상에. 또 두 번째는 시력이 아무래도 조금은 낮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5만 원짜리를 갖다 가짜지만 굉장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만 보이게 접어서 주거든요. 그렇군요. 아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많은 상황을 빨리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 안 하고 거스름 돈 주게 되시거든요. 그런 심리도 이용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세상에 어르신들 등쳐먹는 저 인간 진짜 파렴치 중에 파렴치범이네 진짜. 그렇죠. 저런 파렴치범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그러니까요. 돼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경찰이 CCTV를 분석을 해서 아하. 저 남자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잘해요. 30대 남성이었고요. 네. 16일 날 대전 자택에서 저 남성을 검거를 했고 네. 집안에서는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저 5만 원짜리 가짜 돈 있잖아요. 네. 저 장난감 돈 33장이 또 발견됐다고 또 합니다. 있어요 집에 갔더니. 예, 아마 범행을 또 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저런 몹쓸 인간. 그런데 왜 저런 열심히 살려는 생각 안 하고 저런 짓을 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나이가 아직 30대라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지 않고 무려 절도 사기 전과 33범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 범행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상가에서 휴대폰, 단선, 반지캡 이런 것들도 훔쳤다고 해요. 네. 그런데 누가 봐도 장난감 돈인 거는 형법적으로 위조지폐로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기와 사기 미수 절도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진짜 따끔한 법의 처벌 받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박 사건. 이게요 국내 최초의 일이랍니다. 이담 아나운서. 어느 가정집에서요 파송송 달걀 탁 했는데요. 달걀 탁 하니까 노른자가 송송송송 4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달걀 하나에서 지금 어머나! 보시는 것처럼 4개가 나왔다는 어머! 거예요. 이 송파구에 살고 계신 김모 씨 집인데요. 네. 달걀을 왕란을 사서 달걀 프라이를 해 먹으려고 깼는데 어머나! 4개가 나왔는데 저 같으면 이거 보고 사진 찍고 바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알릴 것 같거든요. 네. 재밌는 게 이 김 씨께서는 대한양계협회에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 양계협회에서도요. 이런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어머나. 3개까지 발견된 일은 있었대요. 몇 번. 근데 어머나. 4개가 들어있는 건 진짜 처음이고요. 이게 쌍란이라고 해서 2개가 나올 확률이 1000분의 1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가 나올 확률은요.
11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대박 사건. 이게 근데 신기하긴 한데 혹시 그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이거 먹어도 될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엄청나게 희박한 일이기 때문에 영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란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반 계란이랑 똑같아요. 나온 걸 보고 일단 사진을 찍고 어차피 이제 그거를 이제 프라이를 해먹기 위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네. 이 영양상 뭐 건강상은 이제 문제는 없는데 일단 저게 혹시 안지웅님 혹시 뭐 행운의 상징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1등 당첨률이 800만 분의 1이거든요.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확률로 저렇게 된 건데 네. 또 알고 보니까 이게 생리 기능이 안정적이지 않은 6주에서 20주 미만의 미성숙한 암탉이 낳는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그러면은 정말로 부화까지 가능할까 하는데 네. 부화율이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알이 있어도 4마리 부화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국내 최초라는 것도 반갑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